21세기를 살아가는 브루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김유선입니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데요. 네. 스님인 저도 이 어릴 적부터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된 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네. 또 제 삶의 방향이 아주 아름답고 밝은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효선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스님, 저도요, 인생의 예. 터닝 포인트 정말 많이 맞이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환점은 네. 바로 이곳 BTN 불교TV 아나운서로 합격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술술 풀리는 법단 스님과 함께 하게 된 이 예. 큰 영광과 예.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저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천수경의 말씀에 백천만급 난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즉 백천만급 지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이 부처님의 법이라 했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이나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감사하고 또 베푸는 삶으로 인생을 아름답고 밝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도 더 밝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만난 것이 제일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님. 이 행복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오늘 저희 함께 하실 분도 네. 인생에서 큰 스승님을 만나서 큰 전환점을 맞으신 아주 행복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예.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정갈한 건물. 자연과 어우러진 세련된 느낌의 이곳은 바른 법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곳이다. 조심스레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금강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는데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분이 있었으니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대표 김원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향기가 나는 분이더라. 사람한테서도 향기가 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다 바쳐서 하세요. 먼저 부처님께 바치고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이 나왔을 때 또 바치시고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서 뵈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주인공은 바로 바른법연구원의 김원수 원장이다. 평생을 교수로 살다가 은퇴 후 수행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데 은퇴 후 살던 집을 내놓고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 부처님에게 공영 올리는 마음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직접 체득한 금강경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전하고 있는 김원수 원장. 자기 마음이 수시로 탐심, 진심, 치심에 빠질 때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이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이 찾은 이 시대의 브루나로 임명합니다. 네,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른법연구원의 김원수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대표 김원수입니다. 시청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른법 연구에 참 이름이 정직하고 바른데요. 어떻게 해서 이 바른법 연구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요?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제가 학생 때부터 불교를 심취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교 네. 만나기 어렵고 또 네. 불법을 만났어도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네.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수행을 하면서 네. 제가 비로소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네. 정말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네.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 곳을 네. 알았고요. 네. 또 불법 만나기 어려운 곳도 알았고요. 예. 네. 그리고 불법 중에서도 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이것이 불법을 만난다고 다가 아니다. 예. 이렇게 깨달게 된 것이 네. 정법, 즉 바른법, 예. 그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아마 짓게 된 동기가 된 것 예. 같습니다. 정법 연구에 그 정법 연구원인데 예. 좀 쉽게 풀어서 예. 바른법 연구원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또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큰 스승님이 이 백성욱 박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소개도 네, 부탁드립니다. 백성욱 박사님은 이제 1897년이니까 구한국 말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일찍 이제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이제 상해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서 네. 유학을 하기를 이제 권유를 받으셨다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독일로 유학을 하셔서 20대에 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네. 철학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별로 하실 게 없더래요. 네. 박사를 최초로 받으셨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입산을 하셔서 네. 10년을 수도를 하신 뒤에 예. 크게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즉, 그 번뇌가 이제 볼이나 다르지 않고요. 예. 또 생사가 열반과 다르지 않고, 예. 즉 세상법이 이제 불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예. 그런 이제 불이법의 진리를 깨달으신 뒤에 예. 네. 세상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예.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라는 예. 그런 깨달음도 예. 얻으셨게 됐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출가 생활을 접으시고 예. 세상에 나와서 또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네.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도우셨고 예. 그 뒤로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동국대학 총장도 하시고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금강경 수행으로 예. 후학들도 양성하시고 예. 이런 네.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도인, 훌륭한 선지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백성욱 박사님 덕분에 김원수 원장님의 삶과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 마음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던가요? 네. 그분의 가르침은 제가 그전에도 이제 그 불교에 심취해서 네. 큰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 스님들과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제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 또 여러 선사들을 인용하시지를 않으세요. 인용하시지를 않으시고 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깨달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그분의 예. 특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원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뭐 기도해서 풀어라, 뭐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를 않고요. 네. 그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냐, 네 마음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예. 일단 일깨워 주신 뒤에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분별로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네. 나한테서 다 해결책도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고요. 예. 네. 그것은 이제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안 된다, 모른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답을 다 자신한테서 찾을 수 이제 있게끔 일러주는 것이 이제 그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군대 제대하자마자 네, 바로 이 박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려 네. 4년 동안의 네, 기간 네. 동안 함께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네. 제가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네. 군대에 있는 동안 이제 1년 동안 이제 춘천에서 매주 한 번씩 찾아뵈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답은 어렵지 않고 지 마음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취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분을 모시고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고요. 네. 이제 그것이 처음엔 한 100일 한다고 했던 것이 100일 갖고는 부족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4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원수 원장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네. 김원수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는데 세상이 각박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각박한 것이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베풀고 선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그 공덕이 돌아온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 이렇게 선지식의 길을 걷다 보면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을 법도 한데요. 네. 학자의 길을 걸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원래 교수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교수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스승 밑에서 네. 그의 가르침을 마음껏 배워서 그이처럼 밝은 이가 되는 것이 이제 저의 막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어떻게 좀 인연이 있었는지 학교 이제 학교와 인연을 맺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됐던 그런 길을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장님의 불교와의 인연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연이 있다라면요. 불교를 좋아했다라고 하기보다도 불교를 믿을 소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죠? 이제 그 마음을 스스로 안정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을 바로잡기만 하면은 좋은 대학도 가고 우수한 인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바로잡을까 이게 이제 저희 과제였고 근데 그거 잡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병적 현상으로 이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불교를 믿을 소질이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 대학생이었지만은 남모를 고통에 나름대로 많이 괴로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복신앙으로만 알던 불교를 직접 만나서 공부해 보니까 전에 알던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든지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입학 당시부터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때 막연한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만 안정시킬 수 있다라면은 능력은 마냥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그렇게 안정을 못해서 몹시 방황을 하던 끝에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종교를 갈구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 찾아갔던 데가 종로에 있는 그 대각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룸비니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요. 막연하게 춘원 이광수 선생의 소설을 통해서만 알았고 실제로는 불교가 그렇게 과학적이다 또 아주
깊은 철학이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각사 학생회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참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가 하는 것을 첫 번부터 느끼게 됐는데 아 이것은 아마 지금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는 숙제 아마 전생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제 제법공상 불생불변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과학도입니다만은 그 과학에 나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인과응보, 불생불면 이런 것들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과 아주 동일해서 참 불교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강경에 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무데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마음을 찾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답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참 불교에 이렇게 위대한 철학이 있나 그런 것을 알고 그 뒤로 아주 깊숙이 불교에 빠져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가 사실은 정말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해안으로 사람의 몸에는 84,000개의 땅구멍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해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 제2사국에지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약법, 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구절로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우리 김원수 원장님도 정말 좋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열렸는가 모양입니다. 전생부터 이래 부처님하고 불련이 아주 깊었던 모양입니다. 예,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어렸을 때부터요. 뭐 누가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형제들하고도 틀리고 부모님들하고도 틀리게요. 제가 육식을 일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술에 대한 피해를 알면서 술 뭐 기타 이런 오락적인 거, 오용락 같은 거 이런 것을 저절로 몰려게 된 것을 이제 저 자신이 보면서 아 저는 아마 불교와 미애 없이 이제 인연이 깊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교수 활동을 교수로 계속적으로 이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직을 은퇴하시고 이후에 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특히 집을 기부하고 그곳에 급식소를 차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이제 스승이신 이제 백성옥 박사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또 무보수한 연습을 해보아라. 이제 이것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렇죠. 무보수한 일을 연습해보아라. 이것이 보시 바람일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것을 권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을 그냥 먹이는 연습을 한 3년이라도 해보아라. 이런 하면 아마 법당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법력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보고 싶었고 이것이 이제 무료급식의 시초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때문에 무료 급식소를 잠시 쉬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 급식소 이름이 하심정이라고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셔가지고 하심정이라 지으셨다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 박사님 모시고 이제 출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금강경 내용을 실천했는데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불교 수행의 이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상을 버리는 데 있다라고 알게 되고요. 아상을 버리는 가장 큰 수행이 있다라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 자신이 가장 아주 모자라는 사람으로 알고 하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마침 초바심 자경문에 범유 하심자
만복자귀라는 예, 이제 예. 구절이 있어서요. 예. 이제 우리 무료급식도 네. 그냥 단순한 봉사하는 무료급식이 아니라 예. 자기를 낮추고 예. 손님들은 부처님처럼 예. 보는 그런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 예. 되자 이런 뜻으로 예. 그 명칭을 아래 하자 마음 심자 예. 이제 하심정이라고 이제 붙이게 된 거죠. 네. 김원수 원장님의 법률 하심자는 만복자기라 이것을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면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요거를 더 번역하면 또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예. 우리 김원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심하는 삶을 살아오시니까 지금 부처님 상처럼 옅밥하십니다. 우리 네. 김원수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법당 스님께서 직접 뜻도 풀이해 주시고 또 이 뜻을 제대로 들어보니까 이 하심정이라는 뜻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하심정에서 급식을 운영을 하면서 맛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들었어요. 네. 맛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맛의 비결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그 봉사자들이요. 다 불자는 아닙니다. 그중에 기독교 신자도 있고 이제 네. 가톨릭도 있고 이제 불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다. 마음 닦는 봉사다. 네. 그냥 단순한 봉사는 그것이 공덕이 되질 못하고 네, 맞습니다. 네. 마음 닦는 그런 즉 무료급식이래야 이게 공덕이 되고 발금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예. 이제 이런 이제 것을 늘 강조했던 예. 것이고요. 네. 그런 정성 들이는 자세가 저절로 맛을 아마 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재료와 훌륭한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성이 빠지면 네. 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방청객분들도 계시지만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정말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는 김원수 원장님처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음식이 맛이 있고 또 한 번 더 오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요. 예. 우리가 강북인데 네. 강남에서 맛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도 적지 않았던 예. 거예요. 왠지 그런 에피소드가 정말 많이 있을 것 예,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도 있으시나요? 아니 뭐 특별한 인연은 없는데 네. 그렇게 부처님 이기심을 다 버리고 부처님 받드는 마음으로 하다 그렇죠. 보면은 예. 놀란 만한 일, 네. 뭐 에피소드라고 기억될 만한 일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도 있어야 하고 또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심정을 시작할 초창기에는 제가 직장에 있었고요. 네. 많은 사람이 올 때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염려가 많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럴 네. 때는 제 직장의 봉급으로서 충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네. 근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고요. 저는 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낼 마음을 내니까 뭐라도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눈이 많이 띄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몹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예. 여러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거의 10년 가까이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가장 큰 고마운 저 분을 드신다면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원주 스님이요. 예. 원주 스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 제가 참 늘 고마워서 어떤 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네. 이제 주지 스님보다도 원주 스님에 대한 그 감사 인사를 예. 표했는데 네. 그냥 꾸준히 국수도 대주시고 네. 또 기타 여러 가지 무료급식에 필요한 물자를 대주셔서요. 예. 아주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가까이에는 이제 그 시장이 가까운데 네. 시장의 상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틈틈이 시장 물건 놔두고 하고 네. 네. 이런 것들도 참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힘든 순간이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근데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마음 닦는 공부를 해서 그런지 네. 힘들게 하는 것은 제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 네. 무료급식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힘들게 하는 것이지 네.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있지 않은 것을 저 나름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힘들게 하더라. 내 마음만 자기만 극복한다면 네.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직접 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힘든 순간도 있었을 테고 또 가족분들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떠셨나요? 네,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할 가족은 아무도 맞습니다. 없을 네. 거고 상당히 이제 격렬한 이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마다요, 저는 이제 그 금강경 가르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네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느냐, 또는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문제가 돼서 반대를 느끼느냐,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걱정, 근심, 우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극복하자, 내가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걱정,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수행법대로요,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즉 부처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네. 가족의 반대고 주의 반대고 아무 일 없이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그렇습니다. 내 그런 것 마음이 같습니다. 괴로우면 네. 그 자리가 지옥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수 원장님의 그 지극한 마음이 이 하늘에 닿아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문제는 사제를 틀어가지고 바른법 연구원을 세우시고 또 무료 급식소로 집을 기증하는 것도 모자라서 2003년도에는 아예 전 재산을 바른법 연구원에 기탁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들께서 특히 아내분이 흔쾌히 허락하시던가요? 내가 아내분 같으면 안 돼! 이럴 건데. 네,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그 집을 내놨다고 하지만 명의는 이제 아직은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무료급식 10년을 하니까 우리 이제 스승님 말씀대로 법당을 질 수 있게 됐고요. 법당이 지어지는 대로 명의 변경까지 할 생각입니다. 근데 주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방해하는 뭐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제 공부한 그 결과로요, 편안해져서요, 그네들도 불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도리어 협조자로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그 마음에 함께 네, 움직여주시는 근데 게 이제 아닌가 그것도요, 싶어요. 네. 어설프게 마음 먹으면은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그렇죠. 뜻을 굳게 세우고 네. 이게 내 마음을 다 잡으니까요.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도 이제 절실한 네. 불자가 되어서 김원수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원수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오늘 금강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금강경 수행을, 금강경 독송을 5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지 독송하고 계신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어라. 예. 그리고 이제 낮에는 올라온 모든 분별을 금강경 가르침대로 다 부처님께 바쳐라. 이제 이런 수행을 그냥 그저 시키시는 대로 겨우 따라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네. 즐겁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이제 자꾸 오래 읽는 이제 그것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네. 금강경은 안 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네. 이런 그런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안 하게 되면요,
모든 재앙은 이제 자기 마음 속에 탐진치로부터 생기고요. 예, 욕심, 성내, 네, 원수. 네, 맞습니다. 이 저 탐진치로 생기고 이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예. 탐진치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 재앙이 소멸돼요. 네. 그리고 또 방심을 하게 되면 재앙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앙 소멸이나 또는 제 뜻을 이루는 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요. 네. 금강경 공부는 저한테 꼭 필요했던 것 예. 같습니다. 이것이 네. 오랫동안 제가 금강경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자연히 권하게 됐고요. 네. 또 나아가서 즐겁게 하게 됐던 예. 그런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의 금강경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을 독송하신 거잖아요. 할 때마다 늘 다르신가요? 예, 신심을 내서 할 때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늘 신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우울한 생각 또 의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생각.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요. 네. 금강경 읽어도 새로운 느낌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부처님 공경하고요. 네. 그리고 믿는 마음이 충실할 때는 한 번 읽을 때마다 다르고요.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금강경 수행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금강경 뭐 해설서가 많이 나왔죠. 네. 네, 해설서가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해설서를 추천을 받되 반드시 그 해설서로서 갖춰야 될 좀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은 예. 금강경을 이렇게 하면 수행을 할 수 있다. 수행의 지침까지 써준 해설서가 있다면 그건 예. 좋은 해설서입니다. 근데 많은 해설서는 그냥 해석만 해놨지 네. 금강경 수행이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써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지침을 써놓은 해설서를 구하셔서 그대로 수행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금강경 수행도 오랫동안 하셨고 금강경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셨던데 보니까 제목들이 하나같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저서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이란 제목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금강경은요, 어려운 금강경, 예. 또 그 실천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성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금강경이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고,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머리가 트이고 지혜의 눈이 커지니까 네. 어리석었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성자들만이 하는 그런 수행으로 알고 성자들만이 하는 그런 위대한 높은 가르침으로 알았는데 네. 마음이 열리고 보니까 성자 범부 따지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둘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제 지혜 눈이 트이면서 네. 성자나 범부가 다르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 제목을 붙여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금강경 수행도 하시고 금강경 강의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금강경 법을 펼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히 바른법 연구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이 금강경 수행법이 있다면서요? 네, 뭐 독특한 수행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이제 화엄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신해 행정, 이제 예. 즉 금강경 가르침을 믿고요. 네. 근데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래야 됩니다. 올바른 맞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고요. 네. 해석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 행을 한 뒤에 이제 선지식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이제 결과를 검증받고 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선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검토하는 자세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신의 행징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네. 금강경을 독송함과 동시에 실천하고 그 결과를 늘 이제 발표를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가다 2박 3일, 3박 4일 해서 조용한 장소로 출가를 한 뒤에 네. 같이 독송하고 또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한 뒤에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이래서 네.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함으로써 예.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금강경 진리에 대한 네. 가르침 또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을
금강경 신의 행정을 실천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또 특히나 원장님께서는 이 금강경을 교육으로 또 접목시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제 금강경에 나타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착각이고 본래는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공의 진리. 네. 그래서 일체유심조나 공의 진리를 깨치게 되면 이제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예. 불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불이법.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모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난이 이제 없어지고 행복으로 변합니다. 예. 그다음에 모든 이제 무능한 거예요. 우리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착각이에요. 네, 우리 무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처럼 아주 전지전능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유능해지고요. 예. 무지라는 것도 분별이고요. 실질은 없는 건데 네. 금강경 공부를 함으로써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돼서 지혜로워지니까 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 금강경 가르침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만든다면은 네. 어떤 교육기관 못지않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쭉 수행을 통해서 느끼게 됐고 예. 이게 우리 불교 종단에서도 참 거종단적으로 이런 불교를 금강경을 꼭 깨달음을 위한 그런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네. 사회에서 사람을 바꾸고 예. 교육을 만드는 사람을 그렇죠. 만드는 그런 교육에도 활용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교육과 접목시킨다는 발상이 아주 기발하고 네.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포교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끊임없이 수행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연세가 7순이 넘으셨는데, 예. 7순이 넘으셨는데 상당히 정정해 보이시고 네. 젊어 보이십니다. 예. 저도 젊어 보인다는데.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예,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제가 20대 때부터 백 박사님 밑에 출가할 때부터 오후 불식을 합니다. 예. 저 아침, 점심 먹고 오후를 안 먹는 것이 아마 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안 드십니까? 예,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 때 이제 먹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점심을 안 먹고 먹거나 또는 저녁을 먹을 땐 그 이튿날 아침을 안 먹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를 많이 채우지 않는 이제 예. 그런 연습을 합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 부처님 뜻을 따라 부처님 예. 기쁘게 하는 일만 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도 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수행하시고 또 봉사하기 때문에 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은수 원장님께 포교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교는 좀 보통 분들의 포교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불자들은요, 예. 자기 자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요, 너무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도 자기 그래서 자신을 못 믿죠. 정말 진정한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포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예.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교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나 불신이 예. 사실은 있는 게 아니래요. 예. 원래 착각이고 없는 것인 것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무지와 불신의 때를 벗겨내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포교의 저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BTN 이제 불교 TV 시청자도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조계정 종단 또는 이제 불교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본래 유명한 게 아니라 그 교육 방법이 훌륭하고요. 예. 인재를 많이 그렇게 나오게끔 하는 교육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 우리 부처님 교육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서로 연구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죽여요.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면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편견과 선입견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전 금강경 가르침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없앨 수만 있다라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지혜의 샘이 자신으로부터 솟아나와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재들이 많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불교의 가르침, 특히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위대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것을 활용하시고 종단에서도 이런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보다 더 위대한 그런 교육기관이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준 김원수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서 평생을 후학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시고 불법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정진해 오신 우리 김원수 원장님, 김원수 원장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면서 바로 21세기에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의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효선 아나운서는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저도요 금강경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꿈자리가 또 뒤숭숭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안고도 자보고 금강경을 저 역시도 좀 사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금강경에 대한 또 다른 생각도 사랑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 제자들 오늘은요 바른법연구원의 김원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금강경인데요. 그지요? 맞습니다. 금강경 제16단락에 보면 능정업장분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업장을 능히 소멸을 시킬 수 있는 경이 금강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도 하루에 3분의 1독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시는 것을 생활하신다면 한없는 금강경의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법담 스님이 확신하면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가늠할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진행자 법담 스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과 좋은 선물을 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불자님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가고 싶은 성지순례 까바의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살이 친견할 수 있는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불자람은 평생에 한 번은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친견해야 큰 또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라오스 성지순례 6일.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해서 좋은 걸 남겨주신 불자님들 추첨해서 잘 들으세요.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양력으로 9월 27일, 잘 들으세요. 양력으로 9월 27일 출발합니다. 법담 스님도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